네, 안녕하세요. 취업 때문에 고생이 많죠. 네, 요새 경기가 한동안 워낙 안 좋았어가지고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학생들도 졸업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라면 원래 경기가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도대체 밝아지나 했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경기가 풀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경기가 좀 좋아지다가 갑자기 얼어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버텼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면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면접. 보통 항상 지원자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엔 이렇게 답하고 저런 질문엔 저렇게 답하고 계속 준비를 하죠. 여러분 한번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나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면접 과정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종의 블랙박스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갈아 넣고 그 다음에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근데 하늘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면접관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면접 과정에 대해 한번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면접 과정에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때 느꼈던 것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면접관들에게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면접관은 벌써 이미 조금 조심스러운 존재가 돼가지고 교육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옆에서 질문하는 면접관의 질문이 그냥 구글링해서 찾아봤던 것인데 또는 내 질문이랑 비슷하게 겹치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질문이야 그렇다 쳐도 답변들이 똑같이 답변을 하잖아요. 면접 받는 그 지원자가 평가가 다 달라. 저는 막 너무 괜찮았어. 근데 옆에 있는 면접관은 저 친구 아닌데 이러기도 합니다. 뭐가 객관적인가 이걸 잘 모르겠단 말이죠. 또 예시를 하나 들면 저는 원래 창의성을 좀 높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속한 학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게 판단한 것이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성실한 학생이 아니었고요. 대학교 때 학점도 되게 낮았고 학교에서 수업 듣는 내용보다 나 혼자 공상을 해서 얻는 그것이 훨씬 귀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면접관이 서장훈이야. 서장훈 아저씨가 옆에서 이 진짜 나처럼 성공하려면 성실해야 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느 게 맞을까요? 양쪽 다 일면의 진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평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어떤 면접관이 들어왔냐에 따라 평가가 다르고요. 저는 시험 문제 낼 때도 사실 성실하게 공부해서 내가 가르친 내용, 내가 강의자로서 가르친 내용을 막 암기를 잘했어. 이런 거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내질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여러 다른 현실들이 있거든요. 외국 사례도 있고 그런 계속 앞으로 변화하는 현실들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 복잡 다단한 사회에 사회학을 공부하고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다르다. 면접관을 만나는 운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렌 리베라라고 있습니다. Cultural Matching이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문화적으로 매칭하는 거다. 면접관과 지원자의 인터뷰 과정을 참여 관찰을 하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성차별이 있지 않을까? 인종차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식의 이론틀로 이제 면접 과정을 인터뷰 참여 관찰을 통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여성이니까 불이익을 받는다? 흑인이니까 무조건 유색인종이니까 불이익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는 문화적인 매칭 과정을 통해서 면접관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 기질, 고향이 어딘가, 고등학교를 어떤 학교를 나왔나서부터 어떤 전공을 했나 이런 면접관의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자질들, 속성들이 지원자의 그것과 매칭이 될 때 훨씬 높은 점수를 얻는다. 로렌 리베라는 크게 세 가지의 매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조직, 또 하나는 인지 과정, 세 번째는 감정적 과정, affective 한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조직은 이런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저 친구는 졸업반인데 학점도 좋고 준비가 잘 되는데 SK 갈 것 같다 하는데 SK 간 친구가 있어요. SK, LG
삼성, 현대, 나중에 동문회를 가잖아요. 물론 그 회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성격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조직에 맞을 것 같은 지원자의 속성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현대는 좀 더 위계적이니까 좀 윗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뭐 이런 거잖아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조직에 왠지 잘 들어맞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문서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인터뷰 과정 속에서 면접관이 보기에 쟤는 뭔가 나랑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조직에 잘 융화되겠는데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그렇게 막 객관적이라고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 조직에 이미 있는 구성원들에 쉽게 스며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또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과정은 인지적 과정인데요. 이런 거예요. 이게 저도 보통 면접을 다 하고 나면 이 20명의 면접 본 사람 중에 어떤 지원자를 뽑을 것인가를 순서를 이렇게 매기는데 굉장히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경제학을 학부 때 전공을 했고 사회학 이렇게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에게 철학 공부를 했던 것이 제 어떤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어서 저는 철학과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게다가 사회학과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면접관으로 가잖아요. 문송합니다가 아니에요. 문과면 무조건 문과인데 약간 IT 기술 파이썬도 할 줄 알아? 뭔가 융합적이야? 저는 이걸 굉장히 높이 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융합적인 걸 높이 산다기보다는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 또는 내가 커리어의 과정에서 살아남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자질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에게도 그런 자질이 보일 때 더 높이 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게 문제적인 건데 감정적 과정이에요. 그 지원자를 보잖아요. 그냥 호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 면접 그 지원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서 좀 애잔할 때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쟤 되게 친한 친구 같아. 심지어 약간 좀 부정적일 때도 있어요. 저 친구 내가 볼 때 좀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의 그런 느낌들을 주는데 그냥 기침 한 번 했는데 내가 그냥 약간 별론데 이런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면접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순서를 매기는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얘만은 꼭 뽑아야 돼. 얘 진짜 성공할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정서적 과정, 감정적 과정이에요. 꽂히는 거죠. 이게 이성적으로 꽂힌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얘 진짜 나 도와주고 싶어. 얘 잘 될 것 같아. 이런 꽂히는 거죠. 또는 얘는 진짜 우리 조직을 망칠 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으로 꽂히게 되면 그 사람은 나머지 면접관이 좋다고 해도 붙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좀 공정한 것 같지 않고 좀 주관적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AI 면접이 이걸 완전히 해결해 줄까요? 굉장히 공정한 어떤 문서로만 있는 기록을 가지고 가장 좋은 지원자를 뽑을 때 그렇다면 그 지원자는 이런 인간적인 과정, 상호작용 속에서 뽑은 지원자들보다 더 훌륭한 지원자를 뽑을까요? 아쉽게도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문서로만 나타나지 못하는 평가의 요소들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야구에서 보는 스트라이크 볼 판정 내릴 때 같지 않아요. 사람을 판정하는 것은 미래에 어떨 것 같다라는 직관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될 것 같다. 이런 직관력은 사실 아직은 그런 굉장히 이성적인 혹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축적하여 AI로서 판별해내기에는 설명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당선을 됐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민주당 지지세가 높았던 거기에 계속 유세를 다녔고 대선 투표 전날까지도 거기서 유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이겨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죠. 이거는 직관력이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선택이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어떤 투자자, 막 손정희 같은 그런 엄청난 투자자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럴 때 많이 작용하는 게 그런 직관력이에요. CEO를 만나고 나서 1시간 만에 나는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과정이 단지 그 기업이 하고 있는 현재 사업이 객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얼마고 얼마만큼의 매출이 10년 후에 창출될 것 같고 꼭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 CEO나 그 대표를 볼 때의 어떤 인지적인 이 사람의 CEO가 살아온 과정을 볼 때의 인지적 판단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얘 왠지 내가 도와주고 싶어 라는 것이 드는지 이런 것들 cultural matching 과정을 통해서 스타트업에서의 투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지 AI로 교체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면접 계속 대면 면접까지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서류 심사 계속 서류 쪽으로 내 스펙을 계속 늘려갖고 일단 면접장까지는 여러 번 갈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면접을 몇 번 하다 보면 질문들이 계속 겹쳐요. 왜냐? 면접관들이 그렇게 트레이닝된 질문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을 많이 보다 보면 스킬들이 분명히 생기고요. 근데도 계속 떨어져. 그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이 바닥이 내 바닥이 아닌가 보다 하고 외국으로도 나갈 수 있어요. 저희가 태어난 곳을 정하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어느 나라에서 개척해 나갈지는 여러분들의 결정일 수도 있거든요. 사회가 안 맞으면 내가 나를 알아보는 곳으로 떠나야죠. 면접을 몇 번 보다 보면 질문들이 겹친다. 그러다 보면 나랑 컬처럴 핏이 딱 맞는 면접관을 만난 때가 올 것이다. 대운이 한 번은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